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여기 청문학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청문학혁명이 일어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이 플레마이오스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비교 대상이 여기는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어떤 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위에는 여기 플레마이오스 주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여기 코페르니쿠스 주장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색깔별로 여기 보면은 지구, 달, 그리고 머큐리라고 하는 성, 그리고 여기가 비너스, 금성, 그리고 태양,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게 화성, 그리고 주피터가 목성, 세턴이라고 하는 토성의 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은 15세기 여기 관측 천문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 자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달력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그쪽 케사르라고 하는 시저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오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1년을 365.251 정도로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까지 이 오차 누적이 약 한 15일 정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어떤 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다시 천문학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연구를 쭉 하고 있고, 그러면 와중에 드디어 여기는 코페르니쿠스가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어떻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실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궤도를 한번 보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쪽에는 프톨레마이오스,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설, 여기는 태양 중심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구가 중심이 있고 태양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1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각자가 이제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거를 쭉 관찰을 했을 거잖아요. 그 관찰 기록하고 그거를 이론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21을 만들고, 또 하나 이렇게 주전원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 운동 자체는 실제는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쪽은 태양 중심설이에요. 태양 중심설인데 일단 태양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는 여기에서는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최상계라고 하는 거, 그쪽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벽한 원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관측에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요? 완벽한 원궤도가 아니라 실제는 타원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신율 자체는 실제는 크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태양 중심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면은 공전 궤도를 그리고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쪽에서는 수, 금, 지, 화, 목, 토로 나갈 테고, 그리고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지구 중심에 이것처럼 이렇게 달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성이 있고, 그리고 수성도 이렇게 주전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성이 있고, 금성도 주전운동을 하고 있고, 태양하고 달은 여기 주전원 운동을 안 해요. 주전 운동을 안고 있고, 나머지 여기 보면은 마스라고 하는 화성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피터, 그리고 세턴이 이렇게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 순서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순서는 지구가 중심일 때 달, 그리고 태양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지, 나머지 여기에서 우리 태양계처럼 수, 금, 지, 화, 목, 토라는 그쪽의 순서는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플레마이어스의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잘 한번 확인들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 코페르니쿠스가 없죠? 천구의 회전이 과학의 혁명이에요. 여기가 혁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입장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가 돌고 있지 않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서 넘어오는데 근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렇잖아요? 2000년에서 150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코페르니쿠스가 변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잘 한번 늘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뒤부터 잠깐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 비교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우주 과거하고 코페르니쿠스 우주에서 그냥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프톨레마이오스 우주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 보면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어보면은 우주의 중심에 있던 지구와 달을 태양과 그 위치를 바꿔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오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여기 보게 되면은 태양이 지금 여기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궤도 여기가 지구 궤도예요. 지구 궤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달이 도는 궤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대표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정말로 많은 현재 하늘에서 관찰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많은 어려운 난제들 문제들을 이렇게 하면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비스무리하게 맞추는데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궤도를 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과학은 항상 단순한 쪽이 더 진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보는 게 뭐 지금도 당연하지만 저기 더 그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항상천구가 우주의 바깥 동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구라고 하는 자체는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의 과학자들은 천구라고 해서 하늘에 마치 우리가 유리구처럼 이렇게 구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별들이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그 별들은 엄청난 거리에 따라서 서로 공간상 다른 거리로 분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도 있고 그리고 그 은하와 주변에는 블랙홀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암흑물질도 있고 암흑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이때하고 다르게 확대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아까는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지금 순서는 여기는 멀리서부터 이렇게 썼는데 가까이부터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여기 순서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봐요. 자, 이게 프톨레마이오스의 구주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주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전에 했고 그리고 여기가 항성천구의 1회전의 운동을 없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관념이에요. 이것도 천구 자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가 중심이고 낮이 되고 밤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구가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두 명이 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별이 마치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없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바꾸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게 함으로써 별자리 운동을 나타냈다. 이거는 뭐냐면 지구는 실제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이에요. 우주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대 우주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현대 우주를 해서 여기서 약간 수정된 거는 지금 여기는 원형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원형이 아닌 거죠. 여기가 약간 타원형 궤도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투성까지밖에 없는데 여기 이 뒤에 뭐 있어요? 목토 천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있죠? 명왕성은 이거는 이제 그 태양계에서 행성에서는 퇴출이 됐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행성들도 나중에 더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코페르니쿠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톨레마이오스의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는 꼭 한번 여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려보면 차이점 자체가 쉽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든지 간에 실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태양계 가서 태양계를 조작해 볼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점들이 다르고 이런 점들은 유사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는 간단한 건데 그냥 여기는 천문학의 혁명의 일환으로 코페르니쿠스의 변혁의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전까지 했던 거예요. 지구를 주위로 한 행성들의 배열의 순서와 그것들이 주위가 지닌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순서로 놓은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천왕성,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런 관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행성들의 역할
역행 문제를 역행 운동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화성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식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문제 자체를 프톨레마이오스도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기 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화성에 이신 운동을 하는 원 궤도라고 한다면 화성 자체는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주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궤도 내에서 조그만 궤도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이렇게 돌면서 용선 늘려놨듯이 돌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돌다 나올 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겹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화성이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갔으니까 여기 그쵸? 다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마치 우리가 시간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기존 지구 중심, 다시 말해서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게 하늘이 돈다는 뜻이니까 우주 구조론의 내행성 수성과 여기 보면 금성, 내행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 이거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한계를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기에 이제 세세하게 붙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역행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프톨레마이오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태양 중심설로 됐을 때 어느 게 더 단순하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을 해결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찾아봐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뒤는 이렇게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그거예요. 여기는 코페르니쿠스의 변력이 이야기한 천문학의 외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이 중심일 때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쭉 있었었는데 이거를 한동안은 해결을 못해요. 뉴턴이 나타날 때까지. 자,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우주의 중심과 낙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므로 무거운 물체가 굳이 일개 행성에 불과한 지구의 중심을 향해야 할 이유가 없어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물체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를 향해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지구하고 사람 사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가 이만하다고 봤을 때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볼펜을 댈게요.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균형이다라고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가졌던 게 아니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서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서 있을지 몰라도 아예 반대쪽에서는 밑으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냐면 목적론을 가지고 해결을 한 거잖아요. 뭐냐면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향해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주의 중심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니까 여기 지구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쪽도 우주의 중심이 여기니까 우주의 중심 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쪽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주의 중심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를 지구에서 분리돼 나가지를 않는데 만약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있겠니?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해를 알고 있죠? 실제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만일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상계와 천상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 불변이 천상계하고 그러니까 달 이상의 세상 거기하고
그 불완전하고 변화가 있는 지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엄격한 구별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하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세상을 구별을 했냐면 우리가 사는 지상계,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를 놓게 되면은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지상계하고 그리고 달을 쳐다보면은 달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우주의 중심을 근거지로 해서 그 점을 정무로 해서 계속 여기를 돌고 있는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서양사계는 그래서 물체가 직선운동을 하는 지상계하고 그리고 또나 원운동을 하는 천상계로 세상을 이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궁금증이 바로. 그러니까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부터의 지상계와 천상계는 어떻게 될 거니? 하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뉴턴의 만인력 법칙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과부터 얘기를 한다면, 뉴턴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상계가 있던, 천상계가 있던지 간에 만인력 법칙,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곧 만인력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서양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지상계와 천상계라고 하는 문제를 만인력 법칙으로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지식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일자 통일론을 쓴 사람이 뉴턴인 거예요. 그러면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물체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테니스 공이 있고 여기 노란 색깔 공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게 사과라고 생각을 하면 사과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이라고 생각하면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상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직선운동, 이쪽은 원운동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1초 지났을 때 이만큼 내려오면 달은 여기에서 이만큼 같은 거리만큼 원운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내려가면 얘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단지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운동인 거예요. 실제는 달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말이 조금 긴데 그냥 일단 읽어줄게요. 지구와 함선천국의 거리가 무한히 멀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면 중심이라는 관념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의미가 되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주 자체가 엄청나게 넓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도대체 중심이 어딨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자체는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느 점을 잡아도 다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대체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념 자체에 혼돈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구의 자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성계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구 자전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한다면 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구가 얼마만큼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공전 속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빨라요. 공정속도는 공정속도는 초당 한 30km 정도 돼요. 30km. 그러니까 1초 똑딱 하면은 30km씩 가는 거예요. 공간상. 그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자, 그리고 자전속도는 어느 게 되냐면 이게 음속보다도 빨라요. 약간 400m 이상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건 거죠. 지구가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면 왜 사람은 못 느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왜 투명이 되지 않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위로 떨어졌다 내려왔어요. 그죠? 약간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떠있다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데 0.5초, 내려가는데 0.5초가 걸려서 1초 동안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는 같은 자리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다른 자리로 떨어질까요? 그 문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만약에 지구라고 극단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위로 떨어졌다, 여기서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는 동안 회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갔다 그대로 같은 위치에 떨어질 거니, 아니면은 올라갔을 때 지구가 돌아가니까, 자전을 해서 돌아가니까 다른 위치에 떨어질 거니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일어나서 위로 올라갔다 한번 점프를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같은 위치에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갈릴레오하고 뉴턴이 해결을 해요. 저게 관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은 지금 지구하고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위로 점프를 했다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번 해놓고 점프를 했다 떨어져 봐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위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하고 지금 우리는 같은 관성계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나중에 갈릴레이와 뉴턴이 해결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구의 자전, 또 같은 관성계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구 위에서 던져 올린 물체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떨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 한번 위로 점프를 해보세요 했던 그 문제인 거예요. 실제는 서로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구 알죠? 기구? 풍선에다가 그 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구, 열기구.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성계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험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가 어떤 거를 기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지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열기구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한 1m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시간만 지나면 얘가 자전을 할 거니까 지구 반대쪽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정말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빨리 자전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m 정도만 떠서 공간상 지구가 분리돼서 한 12시간만 기다리면은 지구가 자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똑같아요. 같은 관성계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그 100여 년 동안 해결을 못해요. 못했다가 나중에 갈릴레이 그리고 뉴턴이 나타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인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요.